좀 더 크게 쉬세요. 기증자의 수술 상황에 맞춰 수혜자도 모든 준비를 마쳤다. 기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기증자의 간이 도착하면 수혜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안 좋았던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좀 있거든요. 외과 수술 가운데 가장 고난도라 불리는 간 이식 수술. 항상 조금 더 오늘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게 신의 영역이 아니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린다는 거는. 기증자와 수혜자, 고귀한 생명을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 그들이 있다. 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검증하셨나요? 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두 간의 크기를 비롯해 수많은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최고의 기회. 기증자의 간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일단 이제 병든 간을 떼내야 그다음에 새 간을 넣을 수가 있어서요. 새 간을 넣기 좋게 먼저 병든 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혈관들이나 담도 같은 거 잘 살리고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무슨 수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안전하게 해야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간. 서울대학교 병원은 올해 4월까지 총 2,680건의 간 이식을 시행했다. 기증자 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와 수혜자 두 팀의 수술 속도와 팀워크가 중요하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긴박해지는 그 순간 맞습니다. 기증자의 간이 도착했다. 한 사람의 간이 무사히 다음 사람에게 도달하기까지 숱한 과정을 이어주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전 6시 동이 트자마자 병원에 도착한 김민서 펠로. 수많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그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봐야지 밤사이에 환자들이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볼 수 있고 변화가 있으면은 그거를 체크해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 좋아진 게 있으면은 파악하려면 아침 일찍 정비가 시작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밤사이 환자에게 나타난 징후를 점검하는 시간. 간 이식 후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상 징후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담당 교수와 빠르게 상의해야 한다. 가시죠. 지금 많이 어지럽거나 하진 않으세요? 좀 어지러워요? 몇 시부터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세요? 이거 새어 나오는 게? 좀 앞이 따끔하실 건데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좀 떨어지거나 많이 어지럽거나 하시면은 검사 같은 걸 좀 해봐야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색깔이 지금 빨갛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침 회진 전 김민서 펠로가 만나야 할 환자는 평균 30명. 단 한 명의 환자도 놓칠 수 없기에 바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한다. 가지 말라 정말 바쁘네요. 아, 예,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오신 지 일주일 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응하는 게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생활이 갑자기 좀 바뀌다 보니까 쉽지 않고. 그리고 환자들이 경과가 좋으면 제일 좋은데 환자들 경과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더 빠르게 좋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직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민망하네요.
And there is a 1.2 centimeter probable HCC with arterial 서울대학교 enhancement 암병원에서 in the 진행되는 간 절제, 간 이식 영상 컨퍼런스. 영상의학과와 소화기내과 팀, 그리고 간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두고 진단과 치료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이 수술 자체가 문합이 여러 개가 일어납니다. 이제 단순하게 잘라서 버리는 수술이 아니라 공회자 수술을 해서 남는 간, 그리고 또 이식 주는 간도 잘 쪼개야 되고, 병든간을 떼어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도 문합 부위가 최소한 4개 이상의 문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동맥도 연결하고 또 담도도 연결하고 또 큰 혈관, 또 작은 그 중간 사이즈의 문맥 등을 연결하는 등 이제 여러 개가 문합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혈관합병증도 일반적인 절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외과 의사가 아닌 다른 과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간 영상 리뷰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간 이식팀 전체가 다시 칠판회전에 돌입한다.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 초음파와 CT, MRI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자리. 하루하루 환자들의 상태가 달라지는 만큼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사소한 수치 또한 매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지금 이식 환자는 굉장히 그 일반 환자와 달리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다 담당 교수가 다 보지만 우리 이식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저희 팀은 매일 이렇게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회진을 돕니다. 같은 팀 전체가 한꺼번에. 복강경 간 이식 수술의 선두주자로 2,500건 이상의 간 이식을 집도해온 이광훈 교수. 간 이식 수술은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술 후 경과를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다. 때문에 이광훈 교수는 수술실만큼이나 진료실에서도 분주하다. 지금 간 기능 조금 GPT가 좀 올랐다가 지금 정상 됐습니다. 네. 그 상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혀 순한 거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모르죠. 어디 스크래치 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젓가락으로 조금 흉터처럼 남았고 이쪽으로 뺐는데 이게 털에 가려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개 범위가 작은 만큼 회복도 빠르다. 우리나라 간 이식은 생체 간 이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때문에 건강한 기증자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은 기증자의 90%가량이 복강경으로 수술한다. 공유자는 이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좀 최소한으로 적게 나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원래 이렇게 L자로 열거나 O자로 열었습니다. 큰 상처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아래쪽 팬티 라인 치골 상방에 아래쪽 거기에 6, 7cm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절개를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빼내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 음모 털에 좀 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팬티를 입게 되면 그 밑에이기 때문에 전혀 미용적으로 지금 손색이 없는 더 완벽하게 발전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죠. 수술이라는 게 살면서 저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좀 몸에 좀 상처가 좀 많이 날까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강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흉터라든지 나중에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별로 티도 안 나고. 내 간을 dok출하는 건데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게 만약에 남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어머니가 조금 제가 봐도 좀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상담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런 모습 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또 어머니 눈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두렵지만 뭐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수술 다 잘 됐다고 하셔가지고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간 이식 수술의 90%가 이런 식으로 가족 친족 간에 이루어진다. 한 달 후 있을 수술 역시 마찬가지. 26. 한창 나이의 청년이 간세포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위해 큰 결심을 했다. 이게 본인 간이거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간이 어디냐면 이렇게 생긴 게 간이에요. 오른쪽이 훨씬 크죠. 네. 그리고 왼쪽은 작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른쪽 간을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저기 수혜자한테 드리게 되거든요. 네. 어느새 10여 분을 훌쩍 넘긴 심층 외래. 우리는 그런 변이가 심하지 않기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가 갖는 부담감과 미안함,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의료진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기증자 본인이 아파서 수술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간절제술이라고 하면 간 수술 중에 꽤 큰 수술 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안 생겨도 되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수술을 하고 나서 사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쉽게 해서 기증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 간을 이렇게 절제해서 딱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기증하는 거니까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굉장히 큰 수술이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마취하기 전까지 본인 생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뀌면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지금 20몇 살이니까 앞으로 한 60년은 더 산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두렵지 않을까? 왜 두렵지 않겠는가?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지만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간 이식 수술을 결정한 아들. 의료진을 믿는 아들은 흔들림이 없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간들간들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울대학교가 그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간 이식을 한 경험도 엄청 많다고 들었고 그 성공 확률도 99%에 거의 육박한다고 해서 좀 많이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서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장난으로 해주시려면 안 해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아버지니까 누나랑 엄마랑 같이 얘기해보고 일단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냥 그게 커서 그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아들님한테 좋으신 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고 월요일 두 번째 수술로 지금 잡혀 있고요. 이가온 교수님 집도이 원하셔서 이가온 교수님으로 수술하실 거고 아마 기증자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수술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지금 본인 상태가 간으로 가는 그 간 문맥이 다 막혀가지고